안녕하세요. 동화 읽어주는 남자 이정명입니다. 오늘 또 어른들을 위한 창작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동화의 내용은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겪는 큰 세상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이 동화는 몇 차례에 걸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줄거리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5살 수민이는 친구들이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기운이 빠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민이가 막 잠에 들었는데 수민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수민이에게 유치원 운동장보다 큰 바다를 보러 나가자고 말합니다. 사실 그림자는 수민이의 속 마음이었습니다. 수민이도 바다는 보고 싶었지만 내일 유치원에 늦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바다만 잠깐 보고 오면 된다고 말해 수민이도 바다에 가기로 합니다. 바다로 가는 길에 달림을 만나 이쁜 바다에 대해 듣기도 합니다. 수민이와 그림자와 달림이 바다를 향해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그것은 코가 큰 도깨비, 코깨비였습니다. 코깨비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가 나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코는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를 잘 맡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민이는 그림자와 코깨비와 함께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항구에 가서 조명이 화려한 배들을 봅니다. 모두 처음 보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멋진 배를 보던 아이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세발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림자는 세발 까마귀가 선장의 모자를 쓰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수민이에게 선장의 모자를 씌웁니다. 모자를 쓰자 수민이는 5살 아이에서 10살 형아처럼 되고 그 배는 스르르 바다로 갑니다. 세발 까마귀는 걱정을 하면서 항해에 필요한 것을 빨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항해에 필요한 것들을 찾았지만 한 가지는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수수께끼 같은 그것을 아이들이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선장의 모자를 쓴 수민이가 탄 배는 미끄러지듯이 바다에 나갑니다. 달빛이 비치는 바다는 금빛으로 빛났고 아이들은 평화로운 바다에 놀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수민이는 집에 가고 싶어 걱정을 하는데 그림자는 바다가 좋기만 합니다. 또 따라온 코깨비는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가 난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구름들은 말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구름과 바람, 센 바람 등 바다 가족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탄 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코가 큰 도깨비, 코깨비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코를 벌름거리고 있습니다. 수민이는 바다가 무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폭풍우 속도 헤치고 나갑니다. 폭풍우를 헤치고 나오자 세발 까마귀가 수민이에게 칭찬을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배의 키를 놓지 않고 그 속을 헤쳐나온 까닭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잠하던 바다에는 거인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가 난다고 좋아하던 코깨비도 이때는 긴장을 합니다. 안개 속에 다가온 거인은 배를 마구 두드립니다. 하지만 까마귀가 이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안개 속에서 배가 부딪힌 것은 거인이 아니라 암초라고 알려주면서 나침반을 가지고 배가 나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될수록 수민이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수민이가 탄 배는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자꾸만 먼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아이들의 탄 배는 항해를 하다가 북극에서 녹아 떨어져 내려오는 얼음 조각들을 만나고 그 얼음 위에 있는 북극 어미곰을 만나게 됩니다. 북극곰은 얼음이 녹아 바다에 떠내려왔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탄 배에 올라타려 합니다. 그 곰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은 지도를 주어 곰이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는데 까만 해변을 보게 됩니다.
제8장 가마우지의 고통. 곡개비와 아이들은 점점 바다가 무서워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배는 해류를 따라 계속 흘러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혔는지 희미하게 바다의 넓은 얼굴도 보이기 시작했고 어디에서인지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아직 녹고 있는 얼음 조각들이 쉬지 않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아이들은 어젯밤의 무서운 폭풍우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바다를 보고 싶어 뱃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림자가 말합니다. 수민아, 춥지? 추워. 너는? 나도 추워.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자 그림자가 대답합니다. 그러게, 근데 이렇게 조용한 바다였는데 어제는 정말 무서웠지? 바다도 마음이 있나 봐. 왜? 화가 나니까 무서웠어. 그런데 바다는 왜 화를 낼까? 큰 바람에 말했잖아. 뭐라고? 한 번씩 소리내고 지나가야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을 뻔했잖아. 아이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의 얼굴이 지금처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수민이의 눈에 커다란 배가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야? 수민이 옆에 있던 그림자가 수민이의 얼굴을 보며 묻습니다. 어디? 무슨 배? 과연 그림자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수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그림자에게 말합니다. 해적은 아니겠지? 그림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적? 그런데 해적은 아닌가 봐. 깃발도 없어. 해적은 아닌가 봐. 수민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림자야, 너 해적 깃발 보았어? 그래,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어떻게 생겼는데? 검정 바탕에 해골 그려진 거 못 보았어? 그거 나도 만화 영화에서 보았어. 그래, 그 깃발이 없어. 정말 해적선 아니야? 그런 것 같아. 그럼 무슨 배지? 그때 아이들이 탄 뱃전으로 검은 물감 같은 것들이 흘러왔습니다. 그림자야, 저게 뭐야? 뭘? 까만 게 흘러서 우리 배 옆으로 왔어. 그림자가 쳐다보니 그 까만 것은 큰 배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냄새를 잘 맡는 코끼비가 소리칩니다. 기름이야, 기름. 냄새가 고약해. 저거는 유조선이야. 기름 싣고 다니는 배. 정말? 그러면 유조선에서 기름이 새는 거야? 아이들은 그 기름이 새는 배 뒤에 뭔가 섬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가 수민이를 부릅니다. 수민아, 저 배 뒤에 섬이 보여. 어디? 수민이는 선장에서는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배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가 말한 대로 놀랍게도 섬이 부옇게 보였습니다. 와, 저 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림자는 섬이 보이자 조금 전에 유조선에서 나온 기름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섬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아니, 바다가 무서워 어른들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배는 해안가에 접근해 갔습니다. 그러나 해안가에 가까이 다가간 아이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해안가가 까만 모래로 덮여 있었으니까요. 그림자야, 까만 모래도 있어? 아니야, 이것은 기름이 해안가로 밀려와서 모래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럼 큰일이네. 해안가에는 배에서 나온 기름으로 까만 해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까만 해안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민아, 저기 움직이는 것이 있어. 고기야? 아니, 모르겠어. 그 사이 배는 해안가로 다가갔는데 해안가 물에는 온통 기름 범벅이었습니다. 우리 배도 큰일 났다. 그러게, 온통 기름이 묻었네. 그런데 아까 움직인 것은 뭐였지? 내려가 볼까? 무서운데? 수민이는 너무 무서워 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으나 그림자가 재촉을 합니다. 수민아, 배 안에서는 섬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나만 믿고 따라와. 나가자. 바다 괴물이면 어떻게 해? 걱정 마, 나도 까맣잖아. 싫다고 하는 수민이를 억지로 끌고 그림자와 코끼비는 해안가로 갔습니다. 두 아이가 생각한 대로 커다란 유조선에서는 기름이 계속 나와
해변으로 밀려들고 있었고 해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까매졌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해안가에서 움직이는 까만 괴물의 정체였습니다. 그림자야, 새야, 새! 코끼비가 재빨리 알아보았습니다. 새가 해안가에 있다가 기름을 뒤집어 쓴 거였어. 맙소사, 저 새 어떻게 해? 큰일 났네. 아유, 불쌍해. 기름이 범벅되어 날지도 못해. 아이들이 기름에 범벅된 새를 보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날갯짓 소리가 나면서 커다란 새가 아이들 앞으로 왔습니다. 놀란 코끼비가 더듬거리며 묻습니다. 넌 뭐야? 다행히 그 새는 날개에 기름이 묻지 않았습니다. 새가 대답합니다. 나는 가마우지라는 새야. 여행을 하다 쉬어가려고 해안가에 내려왔는데 기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모두 제대로 날 수가 없어. 어떤 친구들은 기름을 뒤집어 써서 곧 죽을지도 몰라. 듣고 있던 코끼비가 말했습니다. 가마우지야, 저게 기름인 줄 몰랐어? 몰랐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기름을 뒤집어 쓴 거지. 어떡하지? 걱정하는 수민이를 쳐다보며 가마우지가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왜? 왜 그렇게 많은 기름을 싣고 가는 거야? 저 배를 봐.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자주 가는 섬보다도 커. 수민이와 그림자는 가마우지가 가리키는 유주선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말합니다. 맞아, 저 유주선이 엄청 커. 나도 저렇게 큰 배는 처음이야. 수민이가 가마우지에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모두들 어디로 갈 거야? 모두 기름을 뒤집어 써서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 큰일이야, 큰일. 내가 뭘 도와줘야 해? 입에 타면 돼? 어때? 수민이는 기름을 뒤집어 쓴 철새들이 안쓰러워 배에 태우려 합니다. 고맙지만 우리는 우리 갈 길이 있어. 친구도 만나야 하고 새끼도 키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고향을 찾아가야 해. 어떤 친구들은 영영 여기서 나오지도 못할 거야. 기름 때문에. 과연 바닷가에는 많은 가마우지들이 기름을 씻으려고 애를 썼지만 기름은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가마우지가 말합니다. 이 배도 기름으로 가는 거야? 수민이가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배는 기름이 없어. 바람으로 가는 것 같아. 뭐라고? 같아? 너 선장 아니야? 맞아, 난 모자만 선장 모자 썼지 사실은 선장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배를 몰고 다니는 거야? 그거 이야기하면 길어. 바다 구경을 하려다가 배가 그만 출발해버린 거야. 그래? 정말이야? 바다는 무서운 곳인데. 나도 알아. 어떻게 알아? 오다가 무서운 폭풍우를 만났어. 폭풍우가 뭐래? 폭풍우도 할 일이 있어. 바다를 건너가는 길이랬어. 얘기를 하던 가마우지가 기름 범벅된 동료 가마우지를 보며 슬픈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자, 우린 이제 떠나야 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부탁이 있어. 부탁? 무슨 부탁? 말해봐. 배는 항해 나설 때 꼭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럿 있는데 혹시 그 가운데 망원경 있어? 그때 그림자가 말합니다. 그게 지난번 북극곰을 만났을 때. 그림자가 더듬거리자 수민이가 가마우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가마우지야. 그런데 망원경은 왜? 눈에 기름이 들어가서 앞을 잘 볼 수가 없어. 망원경이 있으면 좋겠어. 정말? 수민이는 가마우지가 불쌍해 망원경을 주려 합니다. 그러자 그림자가 말립니다. 안 돼, 수민아. 그럼 우리는... 그치만 가마우지가 너무 불쌍하잖아. 나도 알아. 수민이는 선실에 가서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가마우지에게 줍니다. 이 망원경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 고맙다. 너희들도 항해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알아? 바다를 날고 하늘을 나는 우리가 그런 걸 왜 모르겠어? 맞아, 가마우지야. 우리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배를 타서 걱정이 많이 돼. 그런데 우리에게 망원경을 주었으니 또 힘들겠다. 아니야, 북극곰에게 지도도 주었는걸. 정말? 그래. 그럼 큰일이네. 지도가 있어야 항해를 할 텐데. 그런데 폭풍우 때문에 먹을 것을 다 잃어버려서 지금은 우리도 배가 고파. 그럼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야겠네. 하지만 우리 바다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듣고 있던 가마우지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망원경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한 가지 알려줄게. 뭔데? 저기 해안가 끝에 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나와. 거기 가면은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 정말이야? 우린 사람들같이 거짓말 안 해. 듣고 있던 수민이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다는 소식에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림자도 재촉을 합니다. 수민아, 빨리 가자.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 알았어. 가마우지에게 인사를 하고 수민이는 가마우지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고마워 가마우지야. 네가 일러준 대로 우리는 마을을 찾아볼게. 너희도 부지런히 서둘러. 가마우지가 인사를 하면서 묻습니다. 나도 고마워. 그런데 북극곰에게 준 지도와 이 망원경 외에는 항해 때 쓸 것은 다 있어? 한 가지를 빼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아니 왜? 준비한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항해하려고? 그런데 한 가지는 뭐야? 사실은 나도 몰라. 사람들도 모른대. 수민이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태양처럼 밝거나 뜨겁지 않고 얼음처럼 투명하나 차갑지 않고 달빛처럼 신비롭지만은 보이지도 않고 또 촛불처럼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고 모래처럼 많지만은 잡을 수 없는 것. 듣고 있던 가마우지가 묻습니다. 나도 뭔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것만 있었어도 배를 안 탈 수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가마우지야, 이제 어서 가. 우리는 네가 말한 대로 사람을 찾아갈게. 고마워. 아니야. 망원경을 얻은 우리가 고마워. 너는 망원경보다 귀한 것을 알려줬잖아. 아무튼 고마워. 잘 가. 무사히 고향에 가봐. 가마우지가 가는 걸 보고 나서 그림자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수민아, 그걸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 그리고 뭐가 고마워? 그림자야, 가마우지는 기름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하잖아. 하늘은 새도 많은데 사고 나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한테 마을을 알려주었잖아. 얼마나 고마운데. 수민이와 그림자가 하는 얘기를 들은 코끼리가 볼을 극적거리며 말합니다. 너희들은 참 재미있다. 뭐가? 싸우면서 용기 있게 모험 속으로 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곰도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고 놀랐어. 도깨비는 어린 친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가마우지 일행이 떠나자 아이들의 배는 기름이 있는 곳을 피해서 해안가 끝으로 가 배를 정박시켰습니다.